친구라는 이름의 감옥.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설마, 친구잖아.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10년, 3억 원, 성매매 강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품갈취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폭력이나 협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 파괴의 기록입니다. 가해자 A씨, 30대 여성,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그리고 그녀의 남편 B씨. 이 부부는 10년 동안 한 여성을 자신들의 ATM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피해자가 1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한 범죄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 C씨와 가해자 A씨.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반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는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A씨가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야, C야, 있잖아. 나 지금 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시작은 화장품 비용이었습니다. 몇만 원?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C씨는 생각했댔죠.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나중에 갚겠다는데 뭐. 하지만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화장품, 옷, 생활비. 명목은 다양했지만 패턴은 하나였습니다.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알지?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어느 순간 A씨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계약서 쓰자.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 나한테 얼마 빌렸으니까 이거 계약서로 남기자.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 사이에 계약서라니? 하지만 C씨는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A씨는 이미 C씨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씨앗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너 도와주느라 내 돈 다 썼어. 너 나한테 진짜 미안해야 돼.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배 방식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먹이 아니라 말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C씨의 목에 걸린 심리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C씨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연락 끊으면 되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가족한테 말하면 되잖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문제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 A씨는 계속해서 C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네가 약속을 어겼잖아. 친구 배신하는 거야? 이 말들은 C씨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기 전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어느새 C씨는 자신이 진짜로 빚진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약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통제당하고 자신의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경험하면 사람은 점차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A씨는 이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계약서는 계속 갱신됐습니다. 금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C씨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되지.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C씨는 성인이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관계가 끊어지겠죠. 중학교 동창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A씨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A씨는 C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어. 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대. 경찰 조사받고 있어. C씨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친구가 범죄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너 좀 도와줘, 제발.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지금 진짜 위험해. 너밖에 없어. C씨는 또다시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가까이 그녀는 A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C씨가 건넨 돈 5,400만 원.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보이스피싱 연루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이야기였습니다. A씨는 단지 더 큰 돈을 빼내기 위해 더 절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포와 의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심어라. 그러면 피해자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C씨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A가 진짜 위험한 일에 연루되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A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도망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A씨는 C씨의 마음속에 이런 공포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너 나 버리면 너도 가만 안 둬. 너 나한테 빚진 거 다 기억하지? 지금 도망치면 더 큰일 난다. 공포, 그리고 동시에 의존. 이 두 가지가 C씨를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B씨, 그 역시 30대. 그리고 이 부부는 함께 C씨를 착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파주, 평택 일대, C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부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 2억 6천만 원 모두 A씨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C씨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품 비용으로 시작된 몇만 원, 변호사 비용 명목 5,400만 원, 그리고 성매매로 강요당한 2억 6천만 원, 총 3억 원 가까운 금액. 여러분, 이건 더 이상 금품괄치가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가스라이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착취입니다. 성매매 강요죄, 준간간, 공갈. A씨와 B씨가 한 짓은 한 사람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착취하고 파괴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C씨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요구가 올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내 잘못이니까, 내가 갚아야 하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만든 가장 잔인한 결과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신고를 안 했어? 왜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을 안 했어? 10년이나 됐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탈출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장기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의 왜곡입니다. 장기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10년 동안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직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공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C씨는 A씨의 말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학습했습니다. 더 큰 요구, 더 심한 비난, 더 깊은 죄책감. 그래서 순응하는 게 차라리 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셋째, 내가 문제다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빚을 잡지 못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친구를 실망시켜서 이 생각들은 C씨의 정체성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지배의 결과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가해자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어? 는 네가 약해서 그래. 가 되고 왜 신고하지 않았어? 는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아니요. C씨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C씨는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마침내 이 지옥의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C씨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내가 계속 돈을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A씨와 B씨 부부 그리고 공범들이 연수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 10년 만에 드디어 C씨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할까요? 10년 동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3억 원이라는 돈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 파괴된 자존감, 깨진 신뢰. A씨와 B씨는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겪은 고통은 어떤 형벌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범죄자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치부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참 이상하긴 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아니요. 범죄에는 양쪽 얘기가 없습니다. 지배에는 둘 사이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당신의 판단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면, 당신의 현실 인식을 계속 부정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로 연락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첫째,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말로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악용하기 쉬우니까요. 둘째,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끝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당했어? 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를 보고도 아직 그냥 관계 문제라고 넘기고 있지 않은가? C씨의 10년은 누군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도움 필요해?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 더 용기 있게 개입한다면 또 다른 C씨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습니다.